네, 1장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광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가시 범위의 방사속을 눈의 감도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것. 우리가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눈의 감도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것. 답은 1번이고요. 2번입니다. 조명에서 칸델라는 무엇의 단위입니까? 칸델라는 뭐다? 광도의 단위죠. 휘도의 단위는 뭐다? 니트 혹은 스틸브. 조도의 단위는 뭐다? 룩스고요. 4번 광속 발산도의 단위는 레드룩스가 됩니다. 조명에서 칸델라는 광도의 단위고요. 3번 다음 중 잘못된 것은 1번 1룩스 조도죠. 조도 1룩스는 1루멘 퍼 제곱미터 맞고요. 2번 1포톤은 1루멘 퍼 제곱센티미터 맞습니다. 3번 1포톤은 10의 5승 룩스. 뭐 잘못했죠? 1포톤은 10의 4승 룩스가 됩니다. 틀린 것은 3번. 4번 1 레드룩스는 1루멘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4번 다음 중 휘도의 단위로 사용되는 것은 휘도의 단위는 니트 혹은 스틸브입니다. 근데 우리가 휘도의 단위에서 계산 문제에서도 나오지만 꼭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이 니트와 스틸브의 관계입니다. 1스틸브는 10의 4승 니트다. 그래서 1니트는 우리가 1제곱미터당이고 1스틸브는 1제곱센티미터당입니다. 휘도에서 단위를 굉장히 좀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광속 500루멘인 광원을 기구 효율 80%인 기구로 사용해서 투과율 80%인 5제곱미터의 유리면을 균일하게 비추었을 때 그 이면의 광속 발산도는 어떻게 됩니까? 5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보세요. 광속이 500루멘인 광원이 있습니다. 이런 광원이 있는데 F가 500루멘입니다. 이때 기구 효율이 80%인 기구를 사용해서 광속이 500인데 이것이 기구 효율이 80%입니다. 했을 때 투과율 80%인 5제곱미터인 유리면을 균일하게 비추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면적이 5제곱미터고요. 투과율이 80% 0.8이랍니다. 80%. 그러면 그 이면의 광속 발산도는 발산도로 하는 것은 유리면 이면에 여기에서 발산되는 광속 발산도 R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광속 발산도는 면적분의 광속이죠. 레드룩스고 광속을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그 면적은 어떻게 돼요? 그 면적은 당연히 이렇게 비추었을 때 이 부분의 광속 발산도니까 면적은 이 부분의 면적인 5가 됩니다. 5. 그 다음에 광속은 500루멘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500루멘의 광속이지만 기구 효율이 80%면 여기에서 나오는 광속은 얼마예요? 기구 효율이 80%니까 500루멘에 0.8만큼만 나오겠죠. 이만큼만 광속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리면에 또 투과가 80%예요. 여기 500에 80%니까 400루멘이 나오겠죠. 400루멘이 이렇게 도착했는데 이것의 투과가 80%, 20%는 반사나 흡수가 돼버리고 80%만 유리면을 투과를 하니까 이 유리면에서 발산되는 광속 발산도는 여기에 다시 0.8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답은 64 레드룩스가 됩니다. 64 레드룩스. 6번 한번 볼게요. 투과율이 50%인 완전 확산성의 유리를 천장 뒤에서 비추었을 때 바닥에서 본 천장의 휘도가 0.2 스틸브입니다. 0.2 스틸브인 경우
천장 뒤의 유리의 조도는 몇 룩스인가라고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비춥니다. 비추는데 여기에 이렇게 유리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리면이 있어요. 보세요. 투과율이 50%인 완전 확산성의 유리가 있는데 이 투과율이 50%랍니다. 0.5인데 완전 확산성의 유리인데 천장의 뒤에서 비추었다는 겁니다. 그럼 바닥에서 여기에 광원이 있고요. 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이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바라본 이 천장의 휘도가 0.2 스틸브입니다. 스틸브일 때 천장 뒤에 유리 조도, 천장 뒤에 여기에서 내뱉는 유리의 조도가 얼마냐 하는 거죠. 얼마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조도는 우리가 광속 발산도도 마찬가지고 광속 발산도 R은 파이비죠. 파이비. 그럼 조도도 파이비가 됩니다. 된다고 했죠. 완전 확산성 구해서 완전 확산성일 때 조도와 광속 발산도가 파이비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바라본 휘도가 0.2예요. 그러면 지금 E는 파이비인데 여기에 투과율 0.5가 있잖아. 그럼 휘도란 것은 이 여기에서 내보낸 조도에서 투과율을 곱한 것, 조도에서 투과율을 곱했을 때 휘도를 측정하니까 파이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투과율을 여기에 곱하는 분도 계시지만 보세요. 조도가 있는데 조도가 나왔고 그 조도가 투과율을 거쳤을 때 휘도가 0.2이기 때문에 투과율 곱하기 조도 한 값이 파이비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조도 E는 투과율 분의 파이비 해서 투과율 0.5고요.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스티브 0.2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휘도에서는 단위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1. 스틸브는 우리가 우리 칸델 퍼 제곱 센티미터요. 1 리터는 칸델라 퍼 제곱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도를 구했을 때는 1 칸델라 퍼 제곱 미터 니트 단위겠죠. 니트 단위. 근데 스틸브예요. 스틸브가 0.2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묻고 있는 거 조도이기 때문에요. 조도는 니트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1 스틸브는 10의 4승 니트니까 우리가 조도를 구할 때는 10의 4승까지 곱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560.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요 공식 있죠. 조도에서 투과율을 곱한 값이 파이비가 된다. 이 부분 하고요. 스틸브가 주어졌기 때문에 0.2 스틸브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조도 니트가 기본 단위죠. 1 칸델파 제곱미터 니트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4승을 곱해줘야 되는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7번 볼게요. 7번. 지름 3cm, 길이가 1.2m인 관형 광원입니다. 관형 뭐 형광등이죠. 그럼 보세요. 형광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름이 3cm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1.2m요. 이런 형광등이에요. 네. 관형 광원의 직각 방향의 광도를 504 칸델라라면 이 광원 표면 위의 휘도는 여기에서 지금 광도가 504 칸델라래요. 그럼 휘도 B는 뭐요? 휘도 B는 칸델라 퍼 제곱미터가 니트, 칸델라 퍼 제곱센티미터가 스틸브죠. 그래서 S분의 I가 됩니다. S분의 I.
그러면 I는 얼마? 504가 돼요. 504. 면적이 중요하죠. 면적. 뭐예요, 면적? 제가 강조를 했었죠. 휘도를 구할 때는 이런 형광등이 있지만 형광등은 이렇게 봤을 때 형광등은 하나의 뭐요? 하나의 직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구는 원으로 보이고 형광등은 하나의 원통이 아니고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로가 1.2m고 세로가 3cm인 직사각형으로 보인다. 예. 그래서 면적 어떻게 면적은 가로 얼마? 0.03m, 세로는 1.2m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때는 칸델라 퍼 제곱미터죠. 칸델라 퍼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얼마? 니트가 되는 거죠. 니트가 되고, 묶고 있는 건 뭐예요? 스틸브로 묶고 있죠. 스틸브. 따라서 스틸브로 바꾸기 위해서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4승 스틸브. 1스틸브는 10의 4승 리터니까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4승 스틸브. 따라서 얼마? 0.03 곱하기 1.2분의 504 곱하기 얼마? 10의 마이너스 4승 하면은 묶고 있는 스틸브가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네, 계산하니까 1.4 스틸브가 되네요. 그래서 휘도 부분이 약간 좀 까다롭습니다. 광속이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휘도 이런 부분이 계산으로 또 많이 나오고 또 단위 때문에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히 개념을 좀 잡아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계산 문제도 있지만 예, 이렇게 암기하는 문제도 있죠. 8번 일반적으로 눈부심을 느끼는 광원의 휘도는 한계는 0.5 예, 칸델라 제곱 센티미터죠. 0.5 스틸브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외워주시고요. 9번에 복사속의 단위는입니다. 복사속은 뭐요? 9번 복사속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죠. 단위 시간당 에너지. 따라서 복사속은 에너지. 단위 시간당 에너지요. 시간분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단위가 뭐?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죠, 줄. 시간의 단위는 세커입니다, 세커. 따라서 뭐요? 줄, 세커 나누면 뭐다? 전력 와트가 됩니다. 힘 혹은 전력 와트가 복사속의 단위가 된다. 답은 2번. 뭐 1번 스테라디안, 뭐 입체각의 단위가 스테라디안이고 3번 루멘은 광속, 4번 칸델라는 광도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완전 확산면입니다. 광속 발산도가 1000 레드룩스일 때 휘도는 몇 칸델라 퍼 제곱 센티미터인가? 스틸브입니다. 예,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완전 확산면에서 R은 파이비가 됩니다. 휘도 B는 파이분의 R이 된다. 그래서 요렇게만 대입 계산을 하시면 1000 이거 파이 너무 쉽죠. 그래서 단위를 혼동을 준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니트가 됩니다. 네, 니트 1제곱미터당 칸델라 퍼 제곱미터가 되는데 스틸브라고 물었기 때문에 얼마? 파이분의 10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하니까요. 파이분의 0.1이 되고 단위는 스틸브가 됩니다. 계산하면 0.032 10번에는 답이 3번. 11번도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뭐 이유 불문하고 그냥 외워주셔도 돼요. 사람의 눈이 가장 밝게 느낄 때 최대 시감도 얼마? 680 루멘/와트. 680 루멘/와트. 그리고 그때 파장은 얼마? 파장은 555 나노미터가 됩니다. 12번입니다. 연색성. 예, 아시죠? 연색성. 가장 좋은 순서부터 나열한 것은. 그래도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공부한 것이 남아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것,
크세논 등. 가장 나쁜 거 나트륨 등. 예, 그래서 크백순화, 예, 크백순화 이런 것들은 제일 좋은 것이 크세논 등, 제일 나쁜 것이 나트륨 등이라고 하고, 크백순화 이것이 시험장에서 귓가에 맴돌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크백순화, 뭐다? 크세논 등, 백색 형광등, 수은 등, 나트륨 등 이 순서입니다. 12번에는 1번 크세논, 백색 형광등, 나트륨 등. 계속해서 13번 가볼게요. 13번. 예. 우리가 전기응용공사 재료가 계산 문제가 많이 없는데 가장 많은 파트가 1장입니다. 1장. 그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뭐 3장 이런 순서요. 그래서 뭐 4장, 5장, 6장 이런 부분 갈수록 뭐 7장은 계산 문제가 당연히 뭐 거의 없죠. 예. 그래서 1장이 조금 계산 문제가 있고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잘 넘어가시면 계산 문제 싫어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 응용 정복할 수 있으니까요. 좀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3번 볼게요. 전등 효율이 14루멘/와트. 1와트당 14루멘의 광속을 발생하는 100와트 백열전등구의 구면 광도가 얼마냐? 먼저 구면 광도입니다. 우리가 F는 오메가 I가 되죠. I는 오메가분의 F니까요. 여기서 구면일 때 오메가는 얼마예요? 구면일 때 오메가는 4파이니까 따라서 F는 4파이 I가 되고, 따라서 I는 얼마? 4파이분의 F가 됩니다. F인데 광속만 구하면 되죠. 뭐라고 했느냐? 1와트당 얼마? 14루멘이니까 100와트당 얼마? 1400루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광속은 어떻게? 1400입니다. 1400. 4파. 나눠주시면 되죠. 1400을 4파로 나누면 111 칸델라가 됩니다. 칸델라. 계속해서 14번입니다. 휘도가 균일한 긴 원통 광원의 축 중앙 수직 방향의 광도가 100일 때 전 광속은 몇 루멘인가? 여기에서는 원통 광원입니다. 똑같이 F는 얼마? 오메가 I에서 원통일 때 오메가 얼마였어? 9일 때 4파이, 방구일 때 2파이, 원일 때 파이. 원통은 얼마? 파이 제곱이죠. 파이 제곱. 파이 제곱 I가 됩니다. 따라서 광속 F는 뭐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파이에 제곱 곱하기 광도가 100입니다. 100 하면 986. 답은 3번. 15번 볼게요. 15번.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전 광속이 F고 양단면에 빛이 없는 등위도 완전 확산 원주광원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완전 확산 원주광원인데 우리가 원주광원에서 이렇게 형광등이라고 보시고요.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완전 확산 원주광원에서 광원의 원주축과 원주축이 이렇게 되어 있어. 원주축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축과 세타 방향의 각도를 이루는 방향의 광도는, 이것과 세타 방향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타의 각도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의 광도 I는 얼마가 되느냐? 그 보세요. 우리가 수직일 때 예를 들어서 수직일 때 이 부분의 광도를 I0라고 했을 때 지금 얘가 세타입니다. 그럼 원통 광원에서 F는 얼마요? F는 원통이니까 파이
파이 제곱 i죠. 파이 제곱 i. 예, 파이 제곱 i입니다. 그래서 i는 파이 제곱분의 f가 되는데, 야, 뭐 앞에서 했지만 여기에서 각도가 있다는 겁니다. 각도만 고려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i 제로고 i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뭐 수직이라고 하면은 이때 어떻게 돼요? 얘를 묻는 거죠. 얘가 i 제로고 얘를 물을 때 얘가 세타입니다. 그럼 얘가 세타면 요 부분 얼마? 요 부분은 90도 마이너스 뭐 세타 이렇게 되거나, 혹은 요 부분이 같죠. 요 부분이 하니까 어떻게? 요 부분에 요거는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요거분에 요거는 사인 세타. 따라서 i는 f 제곱분의 파이 제곱분의 f의 뭐다? 사인 세타만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가 있을 때 사인 세타. 따라서 15번에는 i가 파이 제곱분의 f의 사인 세타. 답이 2번입니다. 답이 2번. 예. 계속해서 16번 볼게요. 16번은 200W 전구를 우유색 구형 글러브에 넣었습니다. 예, 넣었을 때 우유색 유리의 반사율이 40, 투과율이 50이라 할 때 글러브의 효율은 얼마가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전구가 이렇게 있고요. 전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글러브에 넣었습니다. 넣었을 때 반사가 이렇게 광속이 이렇게 주어질 때 반사가 0.4, 그 다음에 투과가 50입니다. 0.5죠. 0.5. 뭐 흡수가 0.1이지만 우리가 글러브 효율 구할 때는 흡수는 고려하지 않죠. 글러브 효율 구할 때 흡수가 아니고 반사와 투과만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글러브 효율은 얼마? 1 마이너스 반 분의 2입니다. 반분의 2. 반이 밑에고요. 2가 위에 갑니다. 1 마이너스 반분의 2. 1 마이너스 반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모에 여기 반사되는 거 먼저 넣으시면은 2가는 뭐 분자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고요. 반은 0.4고요. 2가는 0.5가 됩니다. 0.5. 0.6분의 0.5 하니까 답은 0.83%로 나타내면 83%가 됩니다. 퍼센트로 83%. 17번. 반사율 41%, 흡수율 23%의 종이의 투과율은 뭐 그냥 그려볼 필요도 없죠. 또 갔을 때 반사가 이렇게 빛이 F가 조사되었을 때 반사율이 41%고 흡수율이 23%면 투과되는 거 얼마요? 100에서 41 빼고 23 빼면은 얼마? 64니까 예, 36%가 됩니다. 퍼센트로 나타내면은 36%. 답은 3번. 어려운 뭐 계산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맞춰 주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 빵점 방지용 문제고요. 예, 이런 문제 틀리시면은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응용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전기 기사를 혹은 전기 산업 기사를 합격하신 후에 이 응용 과목을 과목 면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나 산업 기사 공부할 때보다 좀 덜 열심히, 그리고 짧은 기간에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부터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12개가 합격이죠. 과목 면제로 하면 12개를 맞춰야 되는데 10개, 11개로 불합격하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너무 좀 만만히 본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랬을 때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그리고 나서 또 몇 개를, 까다로운 문제도 몇 개를 맞춰 주셔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예. 가 되고요. 18번 볼게요. 18번.
어떤 종이가 반사율 50에 흡수율 20%다. 여기 1200 루멘에 광속을 비쳤을 때 투과 광속은 얼마냐? 예, 여기서도 반사가 50이고 흡수가 20이니까 투과율은 얼마요? 투과는 100에서 50 빼고 20 빼니까 30입니다. 30. 그래서 0.3이 되고 전체 투과되는 광속은 얼마? 전체 광속 1200에다가 투과율 0.3을 곱하니까 360 루멘이 됩니다. 답은 1번. 계속해서 19번. 이런 부분은 한번 그림을 그려 보셔야 됩니다. 완전 확산성인 직경 20cm의 외구 소개. 보세요. 그림 그려. 얘가 직경이 이게 실수를 하지 않으시려면은 그림을 그려보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직경이 지름이 20cm입니다. 여기에 광도 100칸델라의 전구를 넣었습니다. 이 안에 광도 100칸델라인 얘가 I는 100칸델라예요. 전구를 넣었을 때 외구 표면의 휘도는 어떻게 될까요? 외구 표면의 휘도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휘도 B를 묻고 있습니다. 다만 외구의 흡수율이 여기서 외구에서 10%를 흡수를 한대요. 그리고 외구 내면의 이렇게 반사되는 것은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그랬을 때 휘도를 묻죠. 휘도 같은 경우는 휘도는 당연히 뭐요? S분의 I입니다. 광도를 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이것만 고려를 하면 휘도를 계산할 때 이 면적은 있죠. 휘도를 계산할 때 이 면적은 이 외구의 면적이 되는 거죠. 외구의 면적이고 또 중요한 건 뭐다? 9999가 아니고 원입니다. 원. 그래서 이때 면적은 파이R 제곱을 대입해야 된다는 거. 그 안에요. 휘도는 9를 바라봤기 때문에 원입니다. 그래서 파이R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투과를 한 부분, 여기 이 부분에서 바라본 거니까 이것의 투과율까지, 효율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단위가 보세요. 단위가 묻고 있는 단위가 뭐다? 칸델라퍼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스틸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니트로 바꿨다 스틸부로 뭐 변환한 것이 아니고, 니트로 계산했다 스틸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cm가 주어졌죠. 그래서 센티미터 단위로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 얼마요? 지름이 20cm라 그랬죠. 지름 20cm니까 반지름은 10cm. 칸델라퍼 제곱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로 그대로 대입합니다. 얼마? 10의 제곱이 됩니다. 광도 100. 이거 얼마요? 10% 흡수하고 반사는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은 90%가 되죠. 0.9만큼. 따라서 파이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00 곱하기 0.9 하니까 답은 0.3 스틸부가 됩니다. 0.3 스틸부. (20번) 볼게요. 휘도가 B 스틸부, 반지름이 R 인 등휘도 완전 확산성, 등휘도 완전 확산성 구광원의 전 광속은 얼마인가 합니다. 완전 확산성 구에서 지금 휘도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광속을 구하래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완전 확산성 구광원에서 광속 발산도 R은 파이비 알고 계시죠? R은 파이비입니다. 그 다음에 광속 발산도와 광도의 관계 F는 광속 발산도와 광속의 관계입니다. 얼마? R은 S분의 F니까 F는 SR이죠. 면적 S 곱하기
R이 된다. R이 된다. 그래서 S는 얼마요? 광속 자체를 봤을 때, 휘도 구할 때 면적은 우리가 9를 원으로 보지만, 광속 자체로 봤을 때 9의 면적은 얼마예요? 9의 면적은 4파이 R의 제곱이죠. 4파 R의 제곱입니다. 4파 R의 제곱에 광속 발산도가 됩니다. 그래서 F는 뭐 RS고요. 여기서 R은 얼마? R은 파이 B죠.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4파이 R의 제곱에서 R은 파이 B. 따라서 얼마? 4파이 제곱 R의 제곱 B.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20번에는 답이 4번. 그래서 우리가 휘도에서 광속을 바로 구하기는 어렵고, 휘도와 광속 사이에 광속 발산도를 한번 거쳐서 광속을 구할 수는 있다는 거죠. 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휘도를 통해서 광도를 구할 수가 있고, 광도를 통해서 광속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광속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도, 광도, 광속, 발산도. 근데 휘도는 조금 거쳐야 되는 그런 것이죠. 20번에 4번이고요. 21번도 한번 볼게요. 21번. 반사율 10%, 흡수율 20%인 5.6제곱미터의 유리면이 있습니다. 이런 유리면이 있는데, 이것이 반사가 10% 0.1이고요. 흡수되는 것이 0.2요. 0.2. 그럼 투과는 얼마예요? 투과는 0.7이 되는 거죠. 0.7. 이렇게 있고, 면적이 5.6제곱미터입니다. 있고, 루멘이 광원을 균일하게 비추었을 때, 여기 광원이 있는데 그 광원에 광속이 1000루멘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 이면이란 것은 뭐요? 이면이란 것은 이 뒷부분이죠. 뒷부분에 이렇게 광속을 비추었을 때 그 뒷부분의 광속 발산도는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림 그리고 나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일단 투과가 0.7이고요. 투과가 0.7이고 광속 발산도는 면적을 광속으로 나눈 겁니다. 광속을 면적으로 나누면 그것이 광속 발산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투과되는 부분 0.7이 곱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있냐면 전등 기구 효율 90%도 있답니다. 1000루멘의 광속을 발산하지만 이게 100%를 발산했을 때 1000루멘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구가 90%의 효율이래요. 따라서 1000루멘 아니고 실제로는 900루멘을 조사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등기구 효율 0.9까지 곱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은 답이 112.5 레드룩스가 됩니다. 112.5가 되고요. 22번 볼게요. 반사율 로, 투과율 타우. 반지를 말인 완전 확산성 구형 글러브의 중심에 광도 I의 전광원을 켰을 때 광속 발산도는 어떻게 되는가? 광속 발산도입니다. 보세요. 광속 발산도는 잘 아시겠지만 면적분의 광속입니다. 광속 발산도는요. 근데 문제에서 광도를 주어졌죠. 광도. 그럼 광도와 광속의 관계. 9에서 광도가 I일 때 광속은 9에서 얼마? 4파죠. 4파. 그래서 4파이 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구형 글러브니까 면적은 얼마예요? 휘도 아니면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구형 글러브에서
4파이 R제곱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약분하니까 R제곱분의 I가 돼요. 근데 글러브입니다. 글러브의 효율이 있죠. 글러브의 효율 어떻게? 얼마? 1 마이너스. 지금 여기서 반사율이 로라고 했죠. 그래서 반사율 1 마이너스 로분의 투과율 타우까지 글러브 효율까지 곱하시면은 광속 발산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럼 23번입니다. 23번은 우리가 루소 선도를 갖고 전 광속을 구할 때 공식이 뭐예요? 전 광속을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분의 2파이 곱하기 루소 선도에 해당 면적입니다. 반지름 R분의 2파이 곱하기 루소 선도의 상반구 광속을 구하라 그러면 상반구 루소 선도의 면적, 하반구 광속을 구하라 하반구 루소 선도의 면적을 구해서 R분의 2파이에 곱하면 그것이 해당 부분의 전 광속이 됩니다. 따라서 23번에는 답이 1번이고요. 1번이고 우리가 24번부터 제가 이 루소 선도를 갖고 전 광속을 구하는 문제, 배관 곡선 문제 이런 것들 몇 문제를 하시면 계산하고 구해보시면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